아일랜드에서 자전거 타는 키튼입니다. 이번 영상도 간단하게 아일랜드 일상생활이 될 거고요. 오늘 출근길인데 출근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좀 잡설도 좀 풀어보고요. 오늘이 12월 22일이고요. 어쨌든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출근을 할 거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더블린 시내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사무실까지 한 20분에서 25분 사이 이렇게 걸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시간이 10시 21분이에요 제가 이제 IT 기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보통 IT 기업은 출근이 1시간 늦어가지고 10시 출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또 추가로 약간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출근할 수 있어가지고 좀 더 늦게 출근합니다. 11시 반에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전까지만 가고, 대신에 이제 퇴근을 조금 늦게 하거나 눈치 보면서 하는 거죠. 네, 일만 제대로 끝내놓을 수 있으면. 역시나 좀 있으면 이제 곧 크리스마스고요. 아일랜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물씬 풍기고, 비행기가 내리고 있네요. 잘 안 보일 텐데. 집 근처에 공항이 있어요. 공항이 한 7km,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아슬아슬하게 드론 금지 구역 밖에는 있는데, 제가 드론도 날리잖아요. 그러면 그 드론은 저희 집이 있는 구간에는 일단은 뭐 최대 고도가 30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90m나 100m 이렇게 되거든요, 고도 제한이 드론은. 근데 저희 집 근처는 훨씬 낮다는 거. 대단하죠 저거. 아일랜드는 새들이 되게 많아요. 중간에 하다가 약간 까치가 도로에서 비키질 않아가지고 하는데, 새들이 이렇게 보면 겁도 없고, 그냥 아침 시간에 여름에 여행 갈 때 보면 도로에서 잘 안 비켜요. 새벽에 보면 막 떡이 돼 있는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막 떡이 돼 있는 그런 새들도 있고. 진짜 아일랜드는 좀 새들이 많습니다. 새들이 되게 많아요. 아일랜드 그게 좋은 거인 것 같아요. 대신에 고양이가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아일랜드는 한국만큼 그렇게 고양이가 있진 않거든요.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고양이라는 동물은 좀 도심 생활에 특화되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얘는 차로를 엉망으로 지키면서 가네요. 아일랜드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인터체인지만 있고, 아예 이제 페널티적으로 너한테 벌칙을 주겠다 싶은 그게 뭐냐 하면, 대도시, 큰 도시 근처에 있는 교통체증 다발 구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사람들한테 차를 끌고 나온 거에 대한 벌로서 요금을 내죠. 요금도 꽤 비쌉니다. 이 유로라 가지고 3유로, 4유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아마 제일 비싼 게 더블린 해저 터널일 텐데, 그 해저 터널은 주말에나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거든요. 한 3유로, 4유로인데 지금 이 시간대 출퇴근 시간 평일에 가려고 하면 13유로인가 그렇습니다. 엄청 비싸죠. 일반 승용차는 가지 말라는 말이죠.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속도 제한이 120km고요. 도시권, 완전 도시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만 100km,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가 이제 더블린 순환 고속도로, 외곽 순환 고속도로라고 하면 되죠. 차가 좀 적네요. 원래 좀 더 많이 있는데. 아일랜드가 되게 고정식 카메라가 거의 없어요. 저기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위에 살짝 지나가는 저 카메라, 저것도 스피드 카메라가 아니고 그냥 그 교통량 체크하는 그런 교통정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가끔 있긴 있는데 많이 없고, 그리고 순경들도, 경찰들도 좀 있는데, 여기 경찰을 여기는 폴리스라고 안 하고 가르다라고 하거든요. 가르다, 가르디, 복수형이 가르디, 그 단수 일반이 가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이리시 게일리건데, 네, 그 친구들도 아일랜드는 좀 인원이 적어요. 되게 애초에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적어가지고
잘 체크를 못합니다. 교통법규는 되게 잘 지켜요. 한국에도 있지만 우리가 면허 딸 때 배우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하위차로 추월 금지라든지 이런 거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한국에는. 근데 서양에서는 진짜 빡세게 지킵니다. 이게 특히나 제가 이게 갓 선진국 턱걸이를 하는 나라들,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덩치는 좀 있어도 국민소득 같은 경우가 선진국 턱걸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선진국을 매겨보면 그 제일 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랑 이제 한 중급 선진국, 독일이라던가 프랑스 정도, 그 다음에 최고의 선진국 이렇게 할 때 그걸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GDP 1인당 명목 GDP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좀 나눌 수 있는 재밌는 기준들이 하나는 최저시급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 재미있는 게 사회적인 약자라던가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 거기서도 좀 나오고, 이게 극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빡세요. 자연이라던가 이런 사회적 약자,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면 약간 선진국 초반인 데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극선진국인 데들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가 이 교통법규를 얼마나 잘 지키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허 딸 때 이 도로 교통에 대해서 10개를 배우면 이제 한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쪽들은 10개 중에 지키는 게 거의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독일이라던가 프랑스 이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좀 더 지키기 시작하고, 아일랜드라던가 더 상급으로 올라오면서는 정말 빡세게 지킵니다. 경찰이 많이 없지만 뭐랄까 이게 좀 사람들이 스스로 잘 지킨다는 거. 그리고 과속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다가 걸리면 한국은 예를 들어서 뭐 10km, 20km 과속 이런 거 말고요. 엄청난 과속 있잖아요. 막 50km, 100km 이렇게 과속을 플러스로 해가지고 하다가 걸리면 한국은 어차피 큰 벌칙이 없거든요. 그냥 뭐 벌점이라던가 벌금도 한도가 있어서 그런데, 아일랜드도 그렇고 여기서는 바로 징역형입니다. 그 정도면. 그러니까 한계 한도가 있어요. 여기도 뭐 한 20-30km 과속했다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리고 여기는 교통법규가 뭐 하나 딱 4번만 어기면 바로 면허 정지가 돼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불법 주차 4번 하면 면허 정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과속 같은 경우에도 진짜 1km 과속을 하다가도 걸렸다, 그게 4번 걸렸다 그러면 면허 정지. 물론 이제 징역형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훨씬 심각하게 봅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터널이고요. 저기 가격 보이시죠? 13유로. 먼데이 프라이데이 6시부터 밤 6시부터 오전 출근 시간에 저렇게 매깁니다. 너무 비싸죠, 너무 터널은. 여기가 편하긴 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이제 대중교통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차냐, 화물차들만 이용하라는 거죠. 네,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면 화물차들이 저기로 다 빠지기 때문에 끝부분에 더블린 포트, 더블린 항구랑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화물차들이 덩치가 커가지고 걔네들이 빠져주는 것만 해도. 서커스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서커스가 왔네요. 종종 아일랜드 국내를 돌아다니는 서커스 같은데 한 번도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일단 TV로 보는, 요새 전부 다 디지털이고 막 그러니까 그거보다 뭐 실제로 가서 내가 눈앞에서 서커스 본다는 게. 아일랜드 도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속도 제한이 되게 널널해요. 그러니까 시골길에 한국 같으면 보통 40km나 50km 줄 도로들이 전부 다 80km거든요. 그런 데들에서 사람들이 다 잘 몰고 다닙니다, 로컬도. 그러니까 사고도 날 때 크게 나요. 사고가 잘 안 나겠죠. 솔직히 내가 그 도로를 막 50년, 40년, 50년 다니고 했었으면 사고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날 때 좀 크게 난다 라는 거. 그리고 저도 그랬었고, 한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다른 유럽에서 온 독일 친구들이라던가 프랑스 친구들이, 특히나 독일 친구들이 많이 말을 하는 게, 유튜브에서도 제가 한번 봤었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아일랜드는 블라인드 코너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길이 좁은 것도 문제가 있고요. 노면 포장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노면 포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일랜드가 부쉬라고 하죠. 숲을 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독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기억으로 그랬었어요. 많이 다닐 때 보면 시야 확보를 위해 가지고 블라인드 코너는 전부 다 그 숲을 빡세게 깎아 놓습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나죠. 아일랜드는 그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래서 새가 많은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쉬를 다 킵하고 실질적으로 새들이 번식하는 그냥 봄일 거예요. 봄철에는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는 숲을 깎는 게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보여요. 정말 블라인드 코너에서 앞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그래서 현재 아일랜드에서 단 한 번도 제가 갑자기 블라인드 코너에서 튀어나온 걸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란 게 모르고 저도 이제 코너 들어갈 때 항상 예전에 한국에서도 참 많이 볼 때 그 코너 끝에 보고 시야 확보하고 에이펙스하고 이렇게 찍으면서 들어가잖아요. 코너 R을 계산을 하고.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없으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조금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야 확보만 되면 얼마든지 내 차의 성능이랑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가서 잡아 돌리면 되죠. 그런 것들이 좀 특이하다라는 거고. 직장 같은 경우는 요새 원래 이제 제가 번역가로 들어갔었는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 하는 게 번역이 아니고 거의 코딩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되게. 그러니까 제가 번역이라는 게 지금 특히나 AI 시대에 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인터넷에서 이렇게 찍어보잖아요. 그 일 직업 순위로서 AI에 대체되기 가장 쉬운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 그 항상 최상단에 보면 번역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100% 동의하는 바이고 번역가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은근히 그 최종 번역 단계에 들어가면 사람의 검수가 꽤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번역 같은 그런 초고퀄리티 고난이도 번역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좌회전으로 빠지면 저기 앞에서 빠집니다. 그것도 이제 전용 차로인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아일랜드에서 면허 시험을 보진 않았어요. 면허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게 아일랜드랑 한국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면허 시험을 공증받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 시야 검사 같은 거 하고 돈 내면 아일랜드 면허증으로 바꿔줍니다. 원래는 제가 번역가를 했지만 요새는 거의 뭐 코딩으로 하고 되게 재밌다라는 거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번역은 아마 그 최상위 번역? 이게 뭐냐 하면 일부러 오역을 해야 되는 번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초월 번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스타일을 엄청 입혀서 약간 일반적인 번역을 완전히 깨부수고 그 번역을 바탕으로 다른 번역을 해야 되는 번역가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또 그것도 미래에 뭐 언젠가 또 20년지 30년지가 되면 또 모르겠지만 좀 힘들다고 봐요. 그거는. 왜냐면 그걸 하려면 그 사람 평생에 쌓아온 뇌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어쨌든 설명이 좀 복잡한데 좀 힘들긴 한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런 똘똘한 번역가들이 나머지 한 10명에서 20명 뭐 그런 번역가들을 대체하게 될 거고 그런 번역가들은 살아남을 거고 그리고 그런 번역가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AI를 교육하고 생산해내고 하는 직업은 막 엄청나게 호황이겠죠. 그 많은 번역가들을 대체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요새 바쁘기도 하고 물론 힘든 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컴공을 나온 건 아닌데 컴공이랑 이거는 진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자기가 컴공보다는 진짜 일머리가 뛰어나야 돼. 일머리가 뛰어나고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 파악 능력이 되게 뛰어나야 돼요. 단순히 컴공에서 코딩 뭐 한두 줄 뭐 이런 식으로 보고 하는 거 그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그런 코딩 한 줄들의 문법, 콤마가 많니, 뭐 여기에 뭐 빈칸이 들어가야 되는데 빈칸이 2개를 써야 되는데 하나를 썼니 이러면 뭐 자바스크립트고 파이썬이고 뭐 그 C고 전부 다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챗GPT가 요새 다 잡아줘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그 챗GPT를 크게 이끌어주는 거. 왜냐면 요새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진짜 챗GPT는 엄청난 천재이자 엄청난 바보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 세부적인 건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오케스트라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지휘자가 있고 각각의 연주자가 있잖아요. 악기들이 뭐
10개, 20개 이렇게 있으면 그 개별 악기를 연주하는 건 챗GPT는 아마 세상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정말 바보예요. 초등학생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제가 느낀 건. 근데 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을 화성에 보내거나, 이번에도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발사체를 썼잖아요. 위성을 실어가지고 우리나라 발사체를. 근데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챗GPT한테 한국이 뭐 2030년, 2040년까지 사람을 달에 보내려고 해. 네가 그 40년의 장기 계획을 모든 정부 부처, 모든 관련된 사람이 할 일을 다 요약해서 한 번에 만들어줘. 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되게 과학 분야에서 저명하신 분들이라던가 경험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전체적인 지휘봉을 잡고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지휘봉을 잡는 역할을 챗GPT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아직까지. 그 근처도 안 돼. 그리고 그 지휘봉을 솔직히 조금 교육받은 초등학생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2개인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이 10시 40분인데 여기가 애기들 그 9시에 출근할 때 보면 진짜 엄청 막힙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이거 안 하죠. 이렇게 파란불이고 비 보일 때 이게 도로 정중앙까지 나오는 거.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나라들이 이 도로 정중앙까지 나오는 걸 합니다. 근데 한국은 안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렌트카를 해서, 특히나 유럽은 이제 멀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처음 렌트카를 해보면 되게 좀 신기해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도로 중앙까지 나가네? 이런.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서, 여기도 좀 그 왼쪽으로 가면 나오는 해변 쪽도 좀 부촌이긴 합니다. 집값이 많이 비싸요. 기본적으로 다 10억, 15억 싼 게 그 정도 하고, 비싼 거는 뭐 한 2, 30억 하겠죠. 그래서 많이 비싸요, 여기가. 차가 잘 없네요. 이렇게 저기도 저희 회사, 이제 회사 거의 다 왔는데, 저희가 헬스장이거든요. 그 각종 헬스뿐만 아니고 수영장도 있고 뭐 오지게 다 있는, 오만상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좀 저기 비쌉니다. 저거 이용권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쪽에 해변가는 좀 막네요. 여기가 클론타프라는 곳입니다. 많이 비싸요. 여기 앞에서부터. 그래서 근데 경치 좋고, 진짜 여기도 여름이랑 날씨 좋을 땐 정말 끝내줍니다. 겨울이 뭐 안 좋다는 말은 아닌데, 겨울은 해도 빨리 지고 우울하잖아요, 날씨 자체가. 근데 여름에는 끝내줍니다. 자전거 길도 잘 돼 있고요. 저는 뭐 요새 좀 고민이 많은 게, 약간 좀 이게 너무 일이 또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좀 힘들 때 스트레스를 안 좋게 풀던 그런 습관이 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폭식하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폭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좀 사소한 것 빼고는 다 좀 균형이 잡혀가지고 제대로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요새 행복하고 괜찮습니다. 나름 아일랜드 온 지도 이제 7년이거든요. 7년인데 나름 적응해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게 제일 불안하잖아요, 현재 다니고. 근데 저는 미래가 확실하게 잡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만 좀 잘하면 진짜 얼마든지 엄청난 기회가 나한테 앞으로 주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트 포인트 비즈니스 파크라고 하죠. 저희 직장입니다. 저기가 이제 비즈니스 파크인데, 저기 안에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저희 회사도 있고, 여기도 보면 옆에 자전거 길이 있죠. 신호도 따로 있고, 자전거 신호도 저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돌아다니긴 하는데 나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도시들이 보면 자전거 길도 그 시내에는 잘 해놨어요. 여기서도 그게 차이가 나죠. 그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은 원체 자동차 위주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 기준으로, 유럽이라던가 아시아 기준으로 갓 선진국이 된 선진국 턱걸이 하는 나라, 극 선진국이랑 봤을 때 자전거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자전거 길도. 여기가 입구거든요. 잠시. 아직도 자동 출입이 안 돼서 사람이 확인하고. 반대편에도 출구가 있는데 거기는 자동 번호판 인식인데 저기는 번호판 인식이 안 돼서 저기 있는 저 스티커 저거 보고 봐야 됩니다. 좀 있긴 있구나. 그러면 일단 두서가 없었는데 좀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카메라로 제가 하고 있어 가지고 연습하고 있어요. 잘 찍는 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